오늘 저녁 보리밥입니다. 월요일 아침 겸 점심 애슐리 왔습니다. 디저트가 많이 떨어졌네요. 아, 피스타치오도 있구나. 동생은 치킨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타코야끼가 없었는데 생겼네요, 이번에. 스파이시 콘 립도 새로 생겼네요. 원래 소스가 양념 소스밖에 없었는데 다양해졌네요. 새로 나온 메뉴들이 많네요. 치킨 스튜랑 갈릭 바게트 스틱, 대파 크림치즈 피자도 새로 나왔네요. 저는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스시를 좋아해서 스시를 많이 드시네요. 이거 피자가 궁금해서 대파 크림. 담백한데요? 음료수는 가까워서 대파 크림 피자 괜찮아요. 진짜 깨끗해 지금 해놨어 이거. 저 중간에 하는 거. 동그림을 넣어주시고 사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초밥에 와사비 다 들어갔나? 나 초밥 좋아하는 거. 동그림을 넣어주시고 사진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다 됐네. 두 번째 접시입니다. 우동, 타코야끼, 디저트 먹습니다. 편의점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정떡 시리즈가 여러 개인가 봐요. 동생이 미노스 사오라고 해서 사갑니다. 다행히도 있네요, 오늘. 땅콩 보름달 빵은 처음 보는데요? 새로 나왔나봐요. 이거 2개 사고, 오늘 저녁입니다. 컵라면. 안녕, 도야지 서금통입니다. 지금 머리 감고 나왔고, 오늘 사촌동생 군대 가서 식구들이랑 전라도 광주에 갑니다. 이따 봐요. 쿠팡에서 생수 배달 왔네요, 아침에. 전 새 거 가져왔습니다. 지금 4,000원이 만났습니다. 왜 밀리는 시간 어떤 데 가 많이 와서 앞이 안 여기 보일까 대학교 있는데 앞에 서 있으면 4,000원이 되잖아. 차 깜빡 닦아주는 끼고. 아빠. 네. 비가 많이 옵니다. 혹시 사촌동생이 비 오는 날 군대를 가네요. 평택 휴게소에 왔습니다. 사촌동생이랑 사촌언니입니다. 초록색 모자 쓴 게 사촌동생이에요. 휴게소가 깔끔하고 카페처럼 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대형 카페 마냥. 평택호 휴게소는 처음 오는데 화장실도 잘 돼 있네요. 여기는 고려청자 휴게소라는데 전라도 쪽은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지금 비 많이 오는 거 보이시죠? 비 오니까 운치는 좋네요. 미니 무드등 귀엽네요. 휴게소마다 컨셉이 있어서 멋지네요. 아, 또 수저는 게 없는데? 이거가 수저 야채가? 수제 야채봐요.
핫바 샀습니다. 핫바 먹고 사촌 언니는 커피 마십니다. 주유소 기름 넣고 가는 거라. 광주에 신병교육대 가야 되는데 현재 사촌 언니 차가 문제가 생겨서 냉각수 과열이랑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불렀어요. 아쉽게도 못 갈 것 같네요. 사촌 언니도 막 아쉽다고 사촌 동생 군대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견인차 왔습니다. 견인차 감사드리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온통 논밭이에요. 어디 시골에 있는 공업사인데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공업사 휴게실입니다. 언니가 지도 보니까 여기가 전북 부안군이라고 하네요. 처음 와보네. 사촌 언니 택시 탔습니다. 식당 가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네, 그치? 뭐 타임벨트가 나갔다 오래요? 예, 그런데 아니. 여기가 동네 이름이 줄포인가 봐요. 여기 갑니다. 고향 냉면 칼국수. 가게 내부입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메뉴 만두 나왔습니다. 칼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집 김밥집 왔는데 달마도랑 호랑이 액자가 크게 걸려져 있네요. 엄마가 한 줄 사달라고 해서 포장하는 중입니다. 부안 줄포라고 하는데 동네 이름이? 사진관 진짜 옛날 사진관이네요. 건물들이 CU 크게 있고 농어촌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다시 공업사로 갑니다. 같은 기사분이 오셔서 같은 택시 타고. 고양이가 위에 앉아 있네요. 가져가 보려고? 가방을 이제 갖고 간 거, 담배, 배터리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고양이가 신기하네요. 사람 가져가래. 집으로 약 같은 거 다 필요 없대. 사람들이 안 무서운지 옆에 의자에 올라가네요. 고양이들은 원래 사람 보면 피하지 않나? 사촌 언니는 이거 물 마시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사촌 언니가 물을 많이 마셔서 델리만주 샀습니다. 안에 먹는 델리만주. 두 끼 왔습니다. 저녁 떡볶이 먹습니다. 볶습니다. 코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이모가 찍어준 영상입니다. 사촌 동생아 군대 잘 다녀와 건강히.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수유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아침부터 먹방을 하네요. 냉동 햄버거인데 제가 산 건 아니고 받은 겁니다. 안에 두툼하죠. 치즈랑 고기가 2개 들어있습니다. 요새 냉동 햄버거도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썸네일을 찍어야 돼서 햄버거가 굉장히 큽니다. 추억의 햄버거 맛이네요.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었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 매점에서 가끔 누나 먹으라고 햄버거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남동생이.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에 마요네즈 발라져 있는 것 같고. 보시나요? 안 내용물? 지금까지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안에 내용물도 푸짐하고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자탕집 왔습니다. 점심에 갑자기 소입니다. 먹는 아빠. 편의점에 왔습니다. 음료 사려고 세븐일레븐에서 녹차 카스테라랑 소 스윗 카스테라 나왔길래 저는 이거 삽니다. 빵 이렇게 삽니다. 둘 다 세븐일레븐 상품이네요. 봉투 하나 주세요. 오늘 저녁 페리카나랑 김밥. 목요일 아침 겸 점심 왔습니다. 돼지갈비 주문했습니다. 수원이 돼지갈비가 유명하죠. 편의점 왔는데 이거 처음 보고 세븐일레븐에서 이것도 처음 보네요. 붕어빵. 저 이거 사고 이렇게 삽니다. 제가 반찬 가게에서 산 겁니다. 동생 콩나물밥 먹고 싶다 해서 오늘 오후에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소 스윗 카스테라 먹으려고요. 4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저도 먹을게요. 아, 제가 껍질을 안 뗐구나. 어쩐지. 달달합니다. 많이 달달해요. 요새 편의점 빵들도 퀄리티가 높아져서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요새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자고 피로가 쌓였는지 그럼 2개는 제가 천천히 먹겠습니다. 갈비 먹고 와서 배불러서. 이모가 고등어 주셨습니다. 저녁에 엄마랑 밥 나눠 먹습니다. 생선. 오랜만에 돈가스 뷔페 왔습니다. 사촌 언니도 같이 왔어요. 동생이랑. 사촌 언니가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수지 카페예요. 근처에 있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랑 엄마는 딸기라떼 나눠 마시려고요. 저녁에는 여기 왔습니다. 이모가 외식하자고 해서 오늘 저녁에 샤브샤브 먹습니다. 볶음밥 볶습니다. 토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사장님이 오랜만이라고 사이다 서비스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친척 장례식장 가셔서 저는 청소합니다. 대걸레 닦습니다. 사촌언니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가 돈 입금해주고 사촌언니 사오라고 했어요. 컴포즈에서. 사촌언니가 사갖고 온 망고 스무디입니다. 땡큐. 사촌언니 먹으라고 미니 시카고 피자랑 프레시 크림빵 줍니다. 편의점에서 샀었던 거. 사촌언니랑 두 끼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사람은 계속 오는 거 같아. 저녁입니다. 두 끼 왔어요. 볶음밥 합니다. 사촌언니랑 식자재 마트 왔습니다. 슈미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도 나왔네요. 춘천. 사촌언니는 이렇게 삽니다. 저희는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김밥천국 참치김밥이 맛있더라고요. 일요일 아침 겸 점심 왔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뼈다방 왔습니다. 분식집 왔습니다. 떡볶이 1인분 포장해 갑니다. 오늘은 딸기 바나나. 오랜만에 사촌언니 편의점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편의점 출근했어요. 사촌언니가 오늘 할아버지 편의점 손님한테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 컵은 자전거 동호회한테 받았고요. 요거는 단골 손님이고 이건 어떤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촌언니는 항상 일본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슬럼볼 말차 딸기 새로 나왔습니다. 쇼핑 비스킷 귀엽네요. 신상 과자를 소개해 드릴 건데 명랑 쌀 핫도그, 구운 양파, 핫도그 맛이라고 하는데 특이하네요. 그리고 메론 킥, 사과칩 트리플 페퍼, 생생 감자칩 랍스터 맛. 이번에 개성 있는 과자들이 많이 나왔네요.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 매운맛 신상이고 현재 2+1 하고 있습니다. 마라 짜파게티도 신상입니다. 스파게티랑 라면 볶기. 희밤님 김치라면 현재 1+1이고 오일스타 알리오 올리오도 새로 나왔네요. 요새 계속 새로 나오는 런치빵. 치킨 데리야끼 빅브레드도 나왔네요. 오후에 홍차 밀크티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여러 맛으로 나왔네요. 1+1 하는 것도 많고 이거 신상인가봐요. 희밤님 이게 무슨 음료지? 액상 차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이렇게 삽니다. 오늘 팩이 나온 겁니다. 엄마 긁는 복권 10,000원어치 하십니다. 엄마가 10,000원어치 사셨는데 10,000원 한 장 당첨됐었습니다. 오늘 화창한 일요일.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도 파랗고. 여기 원래 고양이 집이 있었는데 고양이들 밥 주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서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고양이들도 사라지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채워 살고 있는지. 안녕, 도라지 정통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이라 얼굴이 좀 부었는데 그래도 영상을 살짝쿵 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사촌 동생이 군 입대를 해서 식구들과 다 같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춘장 신병대 거기를 가기로 했었는데 사촌 언니 차가 문제가 생겨서 저랑 엄마랑 사촌 언니는 사촌 동생 군 입대하는 거를 못 보게 되었죠. 그리고 원래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갈비집에서 사촌 동생이랑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했잖아요. 저번 주 영상에서 보듯이 소갈비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고 그랬는데, 외식할 때 사촌 동생이 원래는 광주에 가는 기차표를 끊어놨었는데 식구들이 그래도 군 입대하는 날인데 다 같이 가봐야 되지 않나. 사촌 동생 혼자 가족도 안 오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군 입대하는 게 식구들 마음에는 좀 안쓰럽잖아요. 사촌 동생의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외숙모랑 삼촌이죠, 일이 바쁘셔서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 원래 혼자 기차 타고 가서 군입대를 하기로 했는데 식구들과 잠깐 상의하고 다 같이 가기로 합니다. 친가 식구들이. 사촌 동생한테는 친가죠, 저희들이. 근데 가기 며칠 전부터 사촌 언니랑 외할머니랑 약간 삐그덕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는 이모랑 사촌 동생, 할머니 이렇게 셋이만 빨리 갔다 오고 싶으셨나 봐요. 할머니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세대 차이란 게 있잖아요. 할머니 세대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있으신데, 약속 시간이 아닌데도 먼저 나가서 있으시고, 할머니가 평소에 어디 식구들 여행 다 같이 갈 때도 약간 닥달하는 면이 있으셔요.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할머니가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리고 할머니랑 이모랑 사촌 언니랑 한 집에서 다 같이 사는데 사촌 언니랑 할머니랑 성격이 안 맞으셔서 가는 날 당일에도 아침에 대판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언니 말로는 사촌 언니가 아무래도 렌즈도 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 드라이기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할머니가 사촌 언니랑 같이 가기 싫다고 하는 거죠. 준비가 느리다면서. 근데 사촌 언니는 약속 시간에 제때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촌 동생 군입대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사촌 언니랑 할머니랑 티격태격 하는 감이 있었고, 그리고 당일날에 이모랑 사촌 언니가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사촌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꿈꾼 적이 없어요. 만약 꿈을 꿨다고 해도
사촌 언니는 일어나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촌 언니가 꿈에 연연해 하거나 미신 그런 걸 극혐하는 편이라 사촌 언니가 무슨 꿈을 꿨냐면 당일날에 사촌 언니가 가수 콘서트를 많이 다니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에도 콜드플레이 콘서트 가고 아이명 콘서트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산을 이틀 뛰었다고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촌 언니가 워낙 체력이 좋다 보니까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워낙 콘서트를 많이 뛰다 보니까 사촌 언니 꿈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몽은 안 좋은 꿈이잖아요. 악몽 비슷한 건데 사촌 언니가 꿈속에서 팬클럽 회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고깃집에서 모임이 있었나 봐요. 꿈속에서 사촌 언니가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인데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먹긴 먹는데 즐기지는 않는 거죠. 술 자체를. 근데 사촌 언니가 꿈속에서 회원들과 즐겁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놀았다는데 고깃집에서 사촌 언니가 소주병을 들고서 회원분들 술 따라 드리려고 그 병뚜껑을 따는데 병뚜껑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가 났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꿈인 걸 알아챘나 봐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마음속으로 이거 꿈이네, 꿈이죠, 꿈 맞네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순간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촌 언니에게 집중이 되면서 사촌 언니를 이렇게 휙 쳐다보면서 정색하고 꿈인 걸 자각하는 순간 그리고서 사라지고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소주병 뚜껑에 손 베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손 베인 핏물이 목까지 차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시급했다고 하던데 그때 할머니가 깨우셔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사촌 언니가 다행히도 깼다고 해요. 할머니가 깨워주셔서. 그리고 이모는 꿈속에서 사촌 언니 태도가 건방지다고 거실에서 사촌 언니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꿈을 꿨대요. 사촌 언니가 이모 꿈에서도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사촌 언니는 꿈에 개의치 않은 편이라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게 된 거죠. 이모도 흉몽을 꿨었는데 사촌 언니에 대한. 외할머니도 왠지 이번에는 사촌 언니를 데리고 가기 싫다고 느끼셨었고 식구들이 다 같이 촉이 좋은 건데, 그리고 사촌동생 군 입대하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비도 많이 오고 사촌 언니가 고속도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사촌 언니 차로 가다 보니까 이모 차에는 갑작스레 아침에 와서 그래도 아들 입대하는 거 보겠다고 삼촌이 야간일 부랴부랴 끝내고 와서 타이밍이 좋게도 삼촌도 이모 차에 타셨고 할머니 탔고 사촌 동생 탔고 이모 차에는 총 4명에서 탄 거죠. 사촌 언니 차에는 저 탔고 저희 엄마 탔고 사촌 언니 탔고 이렇게 3명에서 갑니다. 2차로 이동하게 된 거죠.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서 이모 차는 먼저 가시고
사촌 언니는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저는 멀미를 막 하는 편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옆으로 누워서 그냥 옆으로 창문 기대면서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탕탕탕 소리가 나지 않니? 그런 미세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이명이 심하신데 그 미세한 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저랑 사촌 언니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고, 뭔가 심상치가 않다고 졸음 쉼터에서 잠시 차를 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사촌 언니가 그때 다행히도 조금만 더 가면 졸음 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차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뒤에서 계속 미세하게 탕탕탕 소리가 난다고 하길래, 그래서 사촌 언니가 차를 확인하게 된 거고, 아는 분에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때 마침 냉각수 과열이랑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등이 떴었대요. 예전부터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도 사촌 언니는 무시하고 계속 차를 달린 거죠. 예전부터 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데, 어쨌든 사촌 언니 아는 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차를 세우시고 견인차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정비소 가셔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험에 연락하고 그랬죠. 연락했더니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두 차가 밀려 있어서 두 차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30분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리고서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견인차 오기 전부터 약간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차 타면 좁잖아요. 견인차가 차 폭이 좁더라고요. 제가 조수석 앉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는, 뭔가 견인차가 오기 전부터 심장이 쿵쿵 뛰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예상이 들더라고요. 예감이. 왜냐면은 저같이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특히 부정 타는 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견인차가 아무래도 사고난 차량을 이끄는 거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나서 즉사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차가 망가지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비는 계속 거세게 내리고 있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무당 분들도 굿하는 도중에 칼날에 베어서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일이 잘못돼가고 있거나 부정이 들거나 그런 경우인데, 견인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정이 들면은 몸에 상처가 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제가 견인차에서 내릴 때 다리 안쪽이 빨갛게 쓸리고 멍이 들었어요. 발목 안쪽이. 크게 다치진 않고 긁힌 정도인데 많이 부었는데 집에 오니까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리고서 견인차가 부안 줄포라는 시골 동네인 것 같은데 주변이 온통 밭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해수욕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내려주셔서 밭 한가운데 거기에서 사촌 언니가 차를 고쳤죠. 차 안에 있는 벨트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갔다가는 차가 멈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지면은 앞차와 부딪히거나 사고로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정비소에 온 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고쳐야 된다면서. 근데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부품이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사장님이 금방 고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품 오는 시간이랑 고치는 시간이랑 총 포함해서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촌동생 입대하는 것도 못 봤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각자 가기로 하고, 이모차랑 사촌언니 차 각자 가기로 하고, 저희는 사촌언니 차 고치고 바로 화성시로 갔죠. 어쩔 수 없죠. 사촌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입대하는 거 못 봐서. 사촌동생이 식구들 다 온다고 좋아했었는데 사촌언니랑 엄마랑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도 당 떨어지신다고 하는 것 같고 엄마가 당뇨가 있으셔서 밥도 드시고 나중에 약도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비소에서 3시간 동안 가만히 있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사촌 언니가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콜택시가 안 잡힌다고 그 정비소 사장님인가 직원분인가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여기 부안 줄포 택시는 따로 부르는 게 있나 봐요. 무슨 책자를 펼치시더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택시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읍내로 나가서 칼국수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택시를 불렀는데 그 같은 기사분이 오셨더라고요. 친절하셨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그분이 사투리가 심하셔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하던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근데도 거기 부안 줄포라는 동네가 대체적으로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식당 주인분도 그렇고 칼국수 집에서 밥도 드시고 싶으시면 밥도 드시라고 하시고 냉면 사리도 무료고 많이 푸짐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정이겠죠. 약간 시골의 정? 사촌언니가 깜짝 놀란 게 칼국수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칼국수 집의 바지락은 바지락이 작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지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처에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가져오시는 것 같았어요. 바지락이 싱싱하고 크다고 사촌 언니가 좋아했고, 근처에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운 좋게 새로운 동네에 가서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래도 이것도 추억이 되겠죠.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지만 사촌 언니가 많이 미안해하고 자기 때문에 사촌 동생 군대 가는 거 못 봐서 미안하다. 너 가서 영상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컨텐츠
사촌이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안 줄포라는 새로운 동네에 가서 맛있게 가족들과 밥도 먹고 괜찮았어요. 동네 구경도 하고 사촌 언니가 많이 놀란 것 같아서 저랑 저희 엄마랑 사촌 언니 안심시켜주고 괜찮다면서 토닥여줬어요. 사촌 동생 이야기를 살짝쿵 해드리자면 사촌 동생이 미성년자 학생 때는 연기 학원에 다녔었고 배우가 꿈이었어서,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외국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착해요. 어렸을 때는 장난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무뚝뚝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촌 동생이 열 몇 명씩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인싸죠. 친가 쪽 식구들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어색해하고 깍듯이 하는 면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많이 활발했었나 봐요. 아무튼 오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촌 동생이 군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무사히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